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실습 이중희, 최준혁, 조벤팀입니다. 위치 기반 소셜 러닝 서비스 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과정입니다. 구글 소셜 로그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핸드폰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위치 정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가 이상한 곳을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과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닉네임 같은 경우는 중복된 아이디를 입력할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뜨며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항목을 입력을 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회원가입한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새 비밀번호 설정 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일을 통해서 비밀번호 변경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게 된다면은 방금 재설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도 방금 회원가입한 정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첫 화면으로 지도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러닝팟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러닝팟이 색깔이 다른 것은 페이스에 따른 난이도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난이도가 가장 낮은 파란색 마커부터 이제 페이스가 가장 높은, 즉 난이도가 가장 높은 빨간색 마커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팅방에 채팅방 목록이 없는데 이렇게 생성된 러닝팟을 눌러가지고 채팅 참여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채팅방 목록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러닝팟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러닝팟 모집 버튼을 누르고 장소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도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고 저는 상도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꾹 누르게 되면은 그 위치가 자동으로 좌표로 변환되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정보를 입력을 하고 페이스는 11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빨간색 마커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팟을 생성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채팅방 목록이 추가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도역에 빨간색 마커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도 방금 입력한 빨간색 마커에 대한 러닝팟 정보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채팅방을 다음은 채팅방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에뮬레이터로 기존에 회원가입을 해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GPS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상한 위치인 미국으로 위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처음에 뜨는 지도 화면을 고정 위치가 아닌 GPS 위치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두었던 상도역 러닝팟을 클릭을 하게 되고 채팅 참여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채팅창 목록에 또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은 여기 똑같이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팅방 기능에 추가적으로 같은 채팅방 있는 사용자의 프로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추천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와 함께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테스트 3 유저를 러닝한 추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실시간으로 러닝한 추천이 완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번 추천한 버튼은 다시 클릭을 하여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추천하기 누르면은 이미 추천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추천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요.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프로필을 클릭을 하고 좀 전에 추천했던 러닝한 추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미 추천하셨습니다 하는 버튼과 함께 파이어베이스에도 최신화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보기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활동 정보 액세스에 허용을 하고요. 먼저 만보기 앱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시간, 걸음수, 그리고 칼로리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시작 후 10초 동안 속도가 되게 느리다면 조금 더 힘내세요. 이렇게 조금 더 힘내세요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10초 후에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힘내세요. 이제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토스트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걸음수는 속도가 빨라지면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충분히 이동한 후에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은 이동한 위치에 동선이 트래킹 되는데 이번 경우는 실내에서 위치해서 그런지 종료 위치가 조금 벗어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선 트래킹 마커와 함께 그 밑에 바텀 시트 내용에는 달린 키로수, 페이스, 칼로리 소모량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평가 내용은 페이스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만보기를 완료를 하고 리더보드 탭에 들어가면은 방금 걸음수였던 72걸음이 최신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용자에 따라서 본인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회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자기 본인이고, 나머지는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인데요. 이렇게 다른 사용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가 지금까지 했던 그 러닝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본인도 결과를 방금 진행을 했던 러닝의 결과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만보기를 다시 눌러가지고 열세 걸음이 증가를 하였는데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리더보드에도 치신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진행한 만보기 종료 후 동선 트래킹 결과가 실내에서 진행을 하였더니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ASDF1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더보드에서 자기 계정인 ASDF1이 회색 처리되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보기를 실행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정보과학관입니다. 정보학관 지하 주차장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선 트래킹이 정확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